행정위원회 이재한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안건으로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동일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필요성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 설명했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고민했던 고민의 결과가 실은 5년 전에 문제 제기했던 필요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해결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왜 다를까요? 저는 엄청나게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당면한 우리 강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식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당시 주장했던 논리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목적과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률로 당연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자들에게 권리를 보호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대형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의 문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수립되었고 그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기업, 노동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찬반 논란을 통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안인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의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이 됐거나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거나 수정 가결됐거나 마지막으로 원안 가결까지 된 바 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냈는가, 그리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부분들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직도 무소불위의 저 범법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눈 감아야 하게. 참 재미있죠. 같은 안건을 가지고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개인의 집착인가? 내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느 한 가지라도 내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에 이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께 서명을 받았습니다. 8명의 의원들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며칠 전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의회 회의로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의정사의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18명 의원 중에 8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돼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부결을 했을까? 회의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0대부터) 논의된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크게 나온 부분도 없고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사안인데 또 한 분은 내년 6월 1일이 선거인데 임기를 6월 30일까지 하면 낙선된 사람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또 한 분은 정말 특별할 때 만드는 게 특별위원회인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나. 크게는 이 3가지 내용으로 부결을.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어떤 게 특별한 사항입니까? 도대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나 소속 부서가 다수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동료 의원 8명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데 왜 하지 말자는 겁니까?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당의 문제입니까? 이념의 문제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권익의 문제고 우리의 가치 보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 좀 준비해 주세요. 저기 PPT 자료 그 2번을 좀 조금 전에 1번 한번 봐주시죠.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마 비슷한 관련 기사들을 아마 여러 번 청취하거나 아마 구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특별히 갖고 있는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가장 천혜 환경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가 해변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고 최소 2300년 전에 만들어진 해안 사구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은 해안 침식과 해안 훼손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하여금 발생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전 앞바다가, 하시동 앞바다가, 남항진이, 등명이, 정동이 왜 갑자기 해안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안일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염전 앞바다에 대형 항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항만 공사와 관련해서 저반 시설과 취배수로 건설 위치에 준설토 모래를 준설해서 케이슨에다 이용하게끔 시방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슨이 약 한 40여 기가 들어가는데 크기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25m, 세로가 25m, 높이가 35m입니다. 높이로 따지면 아파트 11층의 규모고 길이로 따진다면 25m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아파트 40개 동에 가는 그런 구조물이 바다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설치되는 그 케이슨의 내용을 모래로 채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약 한 20여 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상의 모래를 파가지고 케이슨에다 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그 앞바다의 해변의 유실은 당연한 이유일 테고 육상에서 하는 흙을 퍼도 옆에서 유실되는 흙들이 있는데 바닷속에서 취배수로의 사업장과 저반시설에 모래를 퍼서 케이슨에다 넣으면 파도에 의해서 내일이면 다시 메꿔지겠죠. 또 그거 파는 겁니다. 다시 넣어요. 내일 또 파가지고 또 다시 넣습니다. 결국 20개에 사용된 모래가 등명, 정동에서 남항진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거 역학관계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깨끗한 자료를 찾으려고 했더니 깨끗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그대로 PPT에 이용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문진 사천 영국에서 어민들이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 대책위원회에서 안인대책위원회에서 여러의 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적절한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가장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여기 이거 없나? 저 뻘겋게 나가는 거 있잖아, 펜 그런 거 좀 주지 말이야. 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죠. 행정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수면, 일명 공유수면법이라고 그러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그리고 매립 예정지, 공유수면 구역의 권리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범위를 사업자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부유사 확산 범위를 5km에서 25km까지 보고 있고 온 배수로 인한 피해의 구역을 5km에서 25km까지 보고 있어요. 25km까지 본다 그러면 염전 앞바다에서부터 주문진까지입니다. 밑으로는 5개 정도까지 가겠죠. 그렇다면 강릉시 해상 전 구역이 피해 예상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상 사업의 직접적 구역인 아닌 앞바다의 방파제와 저반시설과 취배수로 만드는 그 지역을 직접적 피해 지역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의견을 준 염전해수욕장 운영자 안인어촌계, 남항진어촌계, 정치망 사업자 이 4명만을 권리자로 규정을 했는데 그 해상공사 구역 내에 취수관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양식업자들이 다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이 4명만을 권리자로 한정을 한 거죠. 결국은 양식업자 중에서 몇 명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강릉시에다 대고 나 피해자 권리자니까 나를 좀 구제해 주시오라고 수십 번 공문을 내고 언론사에 전부 다 묵살됐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산자부에서 질의를 했더니 강릉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권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게끔, 그런데도 권리자 자격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 4명만을 권리자로 한정을 시킨 거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삼척에서, 고성에서, 서천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줬습니까?
일례로 서남에 풍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권리자를 사업자가 일부 축소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소송을 걸었어요. 피해 예상 권리자에 대한 권리자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고 작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 크기가 너무 크니까 다시 조사해달라 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천 몇백 명에 대한 권리자 동의를 다 받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4명만을 권리자로 한정을 해서 사업 시행에 특혜를 줬던 겁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영향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주문진 사천 영곡 소돌 당연히 피해자로 피해의 크기가 정도가 다를 뿐이지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업 피해 조사를 해서 이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피해자 권리자로의 신분으로 보상을 받는 것하고 어업 피해 조사를 통해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 피해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어업 피해 조사도 어민들과 사업자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오늘 하루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 페이지 좀 돌려주세요. 안에 해수 인입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됐어요. 그 놔두시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안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에는 양식업자가 다수가 존재해 왔습니다. 사업자 수만 해도 약 한 30여 업체가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는 당연히 권리자의 신분을 유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권리자의 신분이 아닌 피해 조사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율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피해율이 높게 나와서 거의 소멸에 준하는 피해 보상을 받았어요. 지작물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상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권리가 소멸에 준하는 보상을 했다면 그 권리가 사업자에게 있습니까? 양식업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권리를 보상한 사업자에게 있습니까? 어디 있다 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 차지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난 양식업장 지하에 취수관 해수 인입선이 그대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육상을 통해서 일부는 군성강을 통해서 염전 앞바다에 취수구를 만들었죠. 당연히 사업장 폐쇄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역에 필요한 취수관
철거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만 영어권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챙기는 부서도 없고 챙기는 사람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담당자 계장님 어제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실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약 한 500여만 원 들여가지고 시행을 했더니 그 인입관이 최소 110 몇 개나 110개 이상이 120여 개가 지금 취수구가 해안에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도 전혀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상 공사를 시작을 한 거죠. 원래 이것이 철거되기 전에는 해상 공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아니, 앞바다에 해상 공사를 지금 몇 프로 시행을 했는데 거기다 케이스를 갖다 20여 개를 눌러놨는데 이니까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철거해야 됩니다. 단지 내 배수시설에 대해서 사업지가 약 한 17만 평 정도 되는 거 제곱미터로 표현하면 충분히 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될 수 없기 때문에 평수를 이야기하면 약 한 17만 평 되는 것 같아요. 17만 평의 농경지가 과거에는 유수지 역할을 했죠. 집주공 호우 때나 장마 때 일정 부분의 물을 담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17만 평의 대부분의 지금 대지가 성토가 되었거나 포장이 다 되어서 기초 밑에 바닥들은 다 공사가 마쳤습니다. 단지의 배수로 그리고 당해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수방 대책 만들었는지 점검을 해봤어요. 어제 그저께. 단지 내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일명 그 상호를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딸부자 막국수 그 인근에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신설하거나 또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지금 또 일부는 펌핑장을 만들어서 범람의 위기 때 펌핑을 통해서 수방 대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난해 200mm에 비해 군성강의 범람 위기까지 갔었어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 뼘 정도가 남겨두고 범람 위기까지 갔다 그래요. 올 여름 전에 장마가 시작돼서 200mm 이상 되면 무조건 범람합니다. 장담합니다.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수방대책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에 배수로 일개 만들고 펌핑장 만들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물이 결국은 군성강에 떨어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데 바다 하구가 막혀 있는데 그거 아무리 펌핑한들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과거 근성강이 갖고 있던 하폭을 넓혀서 또 일부는 준설을 해서 그 물을 빼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 장마 때 집중호우 때 범람이 돼서 피해를 받는다면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인공재해입니까?
관리 감독의 의무를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재영향평가하죠. 단계적으로 이거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당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주변마을 대책위원회 관계자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생발전기금 560억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돈입니까? 삼척에서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 600억 이상 받기로 합의했고 직간접 투자비 5,600억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 고작 560억이 합의하고 그 돈도 한 푼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560억 재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계획을 살펴봤더니 나 정말 기가 막혀. 560억 중에서 300억을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생발전기금을 발전소 진입도로에 쓴다? 이건 누가 인정하겠어요? 법적지원금 1,004억 원 집행계획 아직도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어떤 일에 쓰든 시민들 다수를 위한 사용처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몇몇 사람이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이 사업비는 주민 모두에게, 시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혜택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지원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내가 본 에코는 560억 합의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순순히 줄 것 같지 않다. 저도 어민들에게, 피해 권리자들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560억 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인근의 삼척에서는 5,600억 직간접 투자를 받는 데 비해서 우리는 딸랑 560억 받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사업비를 발전소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우리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강지척에서 조사를 했더니 88건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일부 사업 중단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진정서가, 안윤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진정서가 강릉시 의회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만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수십 개 이루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